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펼친 감사원 조사 결과 내부 적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채용 비리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되면서 강도 높은 내부 개혁 추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높아진 반면 무자녀 가구나 30대 맞벌이 부부들의 분양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코스맥스와 CJCGV,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기회로 삼아 순항 중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오랜 시간 중국 시장을 철저히 분석해 현지 업체들이 제공하기 힘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입니다.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연합이 도시바 반도체 사업 인수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도시바의 주요 고객인 애플이 한미일연합에 참여한 점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85포인트 하락한 2412.20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6.43포인트 내린 668.05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도,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작이었는데요. 양시장 모두 오늘도 연속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슈가 참 많은데요. FMC를 하루 앞두고 그리고 멕시코의 지진, 거기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발언까지 대외적인 이슈가 시끌시끌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요.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저녁 9시부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꼼꼼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외부 어디서든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유기재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주중에는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하신다면요. 일요일 저녁은 또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저녁 9시부터 진행하는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끌시끌한 수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용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정용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시장에서는 항상 시황과 종목 이렇게 모두 다 중요하지만 시황이 특히나 중요하잖아요, 대표님. 요즘 대표님의 투자 전략 통해서 시황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동안 시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저를 만나서 현재 깨우치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핵심은 시황이에요. 그 다음이 업종 테마, 그리고 종목의 가치와 차트입니다. 이걸
10년을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자꾸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시황 읽어드리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핵심은 시황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비중을 높이고 내려가면 비중을 낮추고 지수가 올라가면 중기 종목 포트를 늘리고 내려가면 단기 종목 포트를 늘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잘해도 상당히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 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큰 산 안에서 이 숲의 나무를 확인을 할 수 있듯이 시황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이 또 시황 정말 똑똑하게 분석을 해주시는 만큼 저희 투자 전략 통해서 시황, 주중 시황 그리고 실시간 시황도 함께 하니까요. 이 점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과도 인사 나눠봤고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 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조정과 코스닥 비탄력 예측 완벽 적중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저희 방송을 매일같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시황에 대한 흐름 그리고 오늘장 한마디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풀어볼게요. 대표님, 계속적으로 코스피는 조정을 받고 있네요.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황을 적중하는 한 매일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코스피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약간이지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월 11일 저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등할 때 제가 항상 그랬었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탄력적일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월요일 밤에 제가 전망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코스닥이 비탄력적이다. 무슨 얘기냐? 코스피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와 오늘 둘 다 하락했죠. 코스피와 코스닥. 근데 누가 더 하락했죠? 코스닥이 하락했잖아요. 이게 바로 흐름 파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은 지수를 예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흐름은 일종의 코스피, 코스닥 아니면 업종 테마 이런 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오늘 흐름이 앞으로 남은 9월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까지는 뭐 그렇게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일 이후에 흐름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설명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현재 아주 중요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황 분석과 예측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삼성전자의 등락 흐름과 북한 변수 두 가지입니다. 이걸 갖고 저는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월 하순에 뭐라 그랬죠? 8월 11일 저점이었던 2310선 지지를 예측했습니다. 안 깨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비겁하게, 상투적으로, 구태의연하게 이탈하면 더 빠지고 이탈 안 하면 지지가 될 거다. 이런 정말 전망도 아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좀 분명히 안 깨진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 이유는 간단해요. 삼성전자가 반등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 지수의 영향이 커지죠. 두 번째,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게 뭐였어요? 북한 변수였잖아요. 일단 그거는 큰 문제 없이 그 당시에는 넘어가겠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외교, 안보, 군사 분야까지 분석할 수 있는 주식 전문가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분석합니다. 심지어 저는 국내 정치, 그 다음에 그 외국의 선거 분석까지 다 해요. 왜냐? 그게 시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정치에 관심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주식 때문에 그런데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9월 초순에 북핵 위기 급락기였던 9월 4일부터 6일까지 지수가 안 빠졌어요. 정확하게 적중했죠. 그 덕분에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수익을 만끽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북한 변수는 여전히 시장 내적인 또 그리고 시장 외적인 핵심 변수예요. 근데 이게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오늘 흐름이 남은 9월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8월 하순이었죠. 이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조금 더 시점이 뒤네요. 네, 한 이 정도쯤입니다. 8월 하순쯤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8월 10일에 저점을 안 깰 것이다. 네, 그 전망 이후에 결과적으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이탈을 안 했어요. 그 덕분에 상승을 막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번 주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내려왔잖아요. 코스피도 내려오고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비교적 크게 내려왔었죠. 자, 그런데 왜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냐? 그리고 왜 갑자기 코스닥이 비탄력적일 것이라고 얘기했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시황 분석하는 간단한 그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등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그게 이제 지수가 되든 종목이 되든. 그럼 등락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될 건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등락 요소 중에서 상승 요인이 더 많거나 하락 요인이 더 많다. 그러면 예측을 하는 거죠. 상승이다 하락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원인 파악. 두 번째가 그 원인에 대해서 쪼개고 나누고 하는 뭐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분석을 귀납적 방법을 통해 갖고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게 평택촌의 분석과 예측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다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삼성전자는 어쨌든 여기서 강력한 상승하기는 조금 걸림돌이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북한 변수는 뭐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8월에 미국이 걱정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 뭐냐? 한국에 피해가 갈까봐. 그거 하나 외에는 사실은 미국은 두려울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 뭐라 그랬죠? 서울이 위험하지 않은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달 뒤에 결국 터지잖아요. 제가 말했던 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8월 초에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더 이상 영원한 우방이 아니다. 북한이 협조하면 동지가 되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적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발언 있고 나서 얼마 전이었습니다. 중국이 군사 접경지역, 그러니까 북한하고 접경지역에서 훈련했는데 외신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이번에 중국의 군사훈련은 북한 경고역이 나가겠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이야기였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자료가 있을까요? 정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뉴스에 있는 거 쭉 나열해갖고 그거 다시 복합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분석한 거예요. 저는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 변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약간은 조금 포지티브보다는 좀 네거티브 쪽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도 한 가지 더 강조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주식 투자의 진정한 고수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은 급등주 대박주 좋아하시죠? 근데 급등주 대박주 노린 사람이 저는 큰돈 버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진정한 고수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자, 어떤 사람 보면 한 해에는 50%를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깡통이 났어요. 또 한 해는 한 30%이고 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70%. 이러면 길게 보면 이건 그 사람 실패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어떤 해 한 20%, 30% 정도 벌었어요. 근데 남들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났을 때 어떤 그 사람은 마이너스 10 정도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패턴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사람이 진짜 고수예요. 그 사람이 진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 촌놈의 정석 투자로 여러분들이 항상 배우시고 실행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야지만이 성공 투자 확률이 증가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지만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면을 한다. 이거 오늘도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정리와 내일의 전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 저희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 문장이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OMC 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순매도가 이어지는 시장이었는데요. 자, 대표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정리 다시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하락했습니다.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또 외국인도 매도했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억지로 버티긴 했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버텼잖아요. 근데 만약 삼성전자가 1%만 하락했어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세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삼성전자를 억지로 버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약하고 바이오 일부 대형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그게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잖아요. 예, 그거 제외하면 사실 패닉의 전조 현상입니다. 자, 그럼 왜 패닉의 전조 현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플러스 5% 이상 상승 종목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 코스피 9개, 코스닥 27개. 전체라 그래봐야 36개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5% 이하 하락 종목이 몇 개냐? 코스피가 25개인데요. 코스닥은 놀라지 마세요. 120개예요. 전체가 145 종목입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진정한 종목 장세가 오기 위해서는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100개가 넘어야 된다. 근데 오늘은 이거 정반대가 됐어요. 마이너스 5% 이하가 100개가 넘어버렸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100개가 플러스 5%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종목 장세인데 반대로 100개가 마이너스 5%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패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끝났다는 거죠. 지수 이상으로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4개의 차트가 있는데요. 위에부터 설명드릴게요. 좌측이 코스피, 우측이 코스닥이에요. 상단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좌측이 선물, 우측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점이 초반에 찍히고 나서 그리고 나름대로 저점 갱신을 안 했는데 코스닥은 어때? 사실상 거의 저가입니다. 막판에 그냥 쏟아졌잖아요. 이런 결과로 오늘 코스닥에서 무려 마이너스 5% 이상의 120개가 터진 거죠. 그 다음에 하단을 보세요.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습니까? 코스피랑 거의 똑같이 움직였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선물은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강했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약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었으면 오늘 선물도 코스피도 더 빠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세요. 삼성전자가 있죠. 네. 삼성전자는 누가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아주 절묘한 게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한번 분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다른 종목이고요. 제가 분봉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주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요. 화면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가가 이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피는 시가를 회복을 못 해줬어요. 반등 구간에서. 여기까지 반등 나왔었잖아요. 회복 못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반등 고점까지 정확하게 오늘 적중했습니다. 오후 1시 24분에 제가 문자를 날렸거든요. 반등 고점 같다는 식으로. 근데 일단은 시가를 회복 못 해줬다는 게 특징이고, 이번에 선물 보겠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선물은 아주 묘합니다.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선물의 시가가 어디입니까? 네, 시가가 이 라인입니다.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시가는 회복을 했어요. 잘 보세요. 간발의차를 회복했죠. 근데 최고점 돌파 못했어요. 자, 이번에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시간 좀 걸려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떠냐? 오늘 시가가 어디냐? 여기에요. 그리고 오늘 초반 고점이 어디였죠? 여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삼성전자는 어쨌든 시가 회복한 거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고가까지 회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내일 삼성전자를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외국인 쪽에서 현수물 순매도가 이어갔고 또 삼성전자가 시장을 뒷받침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는 0.19% 상승을 했고 261만 1,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벌써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내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전망을 말씀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 횡보 또는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내일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 흐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수급, 제가 이제 공개할 수 없는 몇 가지 그 등락 요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제가 서울경제 TV 투자자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겠고요. 어쨌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당분간은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밤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코스닥이 비탄력적으로 변할 것이다. 자, 그 말 한마디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1년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보고 흐름을 보는 겁니다. 어쨌든 내일도 서울경제 TV 홈페이지 오셔서 제가 작성한 투자 전략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한 내용은 서울키즈TV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 통해서 다시 한번 글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OCI가 올라왔습니다.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재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코스피 이전 상장 주총을 앞두고 7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5% 넘는 강한 상승세로 이어갔네요. 네, 첫 번째 이슈는 OCI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을 받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내려갔는데요. 오늘은 11만 1,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OCI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 종목이라든지 이슈 시간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죠? 어떻게 보세요? 네, OCI는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가 평가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게는 5%, 많게는 30%까지 평가 이길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욕심내지 마시고 단기 매도하시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그때 재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이 됐을 시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전략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는 셀트리온이 올라왔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카카오도 코스피로 이전을 하기 전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셀트리온은 5%가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6,7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대표님, 셀트리온은 이제 이전 상장 주총을 앞두고 7일째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은 아마도 뭐 오늘이 됐든 아니면 내일이 됐든 최근에 그 가격대가 아마 금년 최고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상 최고점이라고까지 얘기하기 좀 심하고요. 금년 최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호재가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이 코스피 리존되는 게 저는 호재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요. 이 가격에 대해서는 뭐 최 근래에 좀 고가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 호재로 인한 급등에 반드시 매도 또는 관망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는요. OCI와 셀트리온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BGF 리테일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 첫 번째 관심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저희 방송 계속해서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은 BGF 리테일은 주식 선물에서 기억이 많이 남았던 종목인 걸로 좀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4% 넘게 또 빠졌습니다. 8만 원이 깨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79,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봄이죠. 5월 말까지만 해도 144,000원이었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빠졌었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관망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단타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14만 원대 전후에서 강력 매도를 했었잖아요. 강력 매도. 직선물로. 지금 이걸 계속 홀딩했으면 엄청나게 수익이 났습니다. 한 400%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단타로 끝냈다가 다시 못 들어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하락 추세가 완연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61선이 어때요? 121선을 이탈했잖아요. 자, 그러면 고점 찍고 내려왔죠. 추세적으로 하락했죠.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왜? 적정주가 28,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가격 대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종목은 지금은 중기 매매할 때는 아닙니다. 더 빠지면 단타 매매 정도 해주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계속 참고해달라. 왜? 이 종목은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매수할 종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매매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BJF 리테일은 고점에서도 매도 사인 함께 했는데요. 워낙 적정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흐름을 또 짚어주신 것 같고 지금은 가격대가 많이 눌렸고 여기서 더 빠진 다음에는 단타 매매 접근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좀 보수적으로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또 따로 분리해서 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녹십자 홀딩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녹십자 홀딩스 8% 넘는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38,2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최고가는 38,450원까지 올라왔던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대표님, 녹십자 홀딩스 최근에 3만 원대에서 지금 3만 원 후반까지 단숨에 좀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8월 중순 대비로 거의 30% 이상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구간에서 얘기했었어요. 61선 이탈하고 160선 지지됐을 때 이 구간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켜보다가 언젠가 매수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여기 왔어요. 160선 이하에서. 그래서 이 종목을 혹시라도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매도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지금 추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만 원 초반대 가격이 두터운 매물대였는데 그 부분을 뚫고 최근에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지금 보유자 매도 후 조정 시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주셨으니까요. 녹십자 홀딩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자 공략 업종과 테마도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내일은요, 업종과 테마, 관망, 그리고 평가 이기면서 탄력주만 홀딩을 계속적으로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상세하고 꼼꼼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시간입니다. 자, 내일장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전략 안에서 평가 이익과 탄력이 좋은 종목들만 홀딩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더욱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장은 어떻게 공략할까요? 네, 제가 오늘 초반에 설명할 때 그 얘기 했었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체 합쳐서 마이너스 5% 이하 하락 종목 몇 개라고요? 145개. 근데 그 중에 코스닥만 120개예요. 자, 불안한 건 확실합니다. 내일 확실하게 더 밀릴지 강한 반등이 나올지 그건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왜곡과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왜곡과 변수가 없다면 터무니없이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히느냐 약간 오차가 있냐 그 정도지 거의 적중해요. 그런데 왜곡과 변수는 항상 영원한 숙제거든요. 왜? 분석 영역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미 제가 월요일에 얘기했습니다.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코스피 이틀 연속 내려갔죠.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피보다 더 지금 탄력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적어도 내일은 신규 매수는 관망하세요. 그리고 기존 보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가 이기면서 그나마 좀 탄력적인 거 이런 것만 홀딩하시고 예를 들어서 평가 선이다 그러면 나중에 더 비싸게 잡는 한이 있어도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탄력주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평가 이기지만 탄력주가 아닌 것들은 역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은 위험 관리가 우선입니다.
위험 관리 먼저 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되는데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자, 요거 확대시켜 드릴게요. 제 추정은 그래요. 개인들이 여기서 추경 매수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중순에 북한 문제 때문에 한번 밀렸었죠. 그리고 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또 여기서 밀렸어요. 이때는 또 아마 손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영차 하면서 또 매수했어요. 엇박자를 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황을 보면서 전략을 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저녁 방송은 뭐다? 운동을 말하면 스트레칭. 일요일 밤 무료 방송은 뭐다?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 훈련한 거고. 제가 이제 각종 그 교육 같은 경우 뭡니까? 완전히 이건 무장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황 보고 전략 짜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하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이 전략을 계속 짜드리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시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왜곡과 변수인데 지금 시간은 위험 관리가 최우선인 시장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주시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과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312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메르츠 종금증권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4,570원에 비중이 100% 실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메르츠 종금증권은 오늘 4,700원에 마감이 되면서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대표님, 최근에 지수가 오르면서 이런 증권업종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비중 100%나 되시나요? 아마도 소액 투자자분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00%라 그래도 1억짜리 100%하고 500만 원짜리 100%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500만 원, 1000만 원이라 그러면 그냥 100% 상관없는데 한 3천만 원 이상 된다 그러면 절반으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 10%, 수익 10% 짧게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이나 수익을 크게 보지 말고 짧게 보자 설명드리겠고요. 매수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방송 참 잘 들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었잖아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나 상승 추세가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21선 아래에서 매수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61선 깨지기 전 그것도 아니면 120선 이탈하고 나서 딱 이 가격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 방송을 보고 그걸 참고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또 과정상으로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잘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르츠 종금증권 매수가가 아주 적절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일단 짧게 위아래로 보자라는 말씀으로 손절 10%, 목표가 10%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010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애청자입니다. 타이거 일렉 매수가 8,010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저희 애청자분이시라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타이거 일렉은 오늘 7,010원에 마감이 됐네요. 일단 1,000원 정도의 손실 구간이신데요. 대표님,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시적으로 추가한 다음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8,010원에 매수하셨어요. 거의 8,000원이죠. 여기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가격이라도 틀려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한 8,010원은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수한 8,015는 이거는 잘못된 매수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파란색이 61선이고 빨간색이 12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내려오는데 61선하고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는 게 항상 말씀드리죠. 왜? 일단 61선이 깨지면 120선까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잘한 거죠. 근데 그때 매수했는데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을 때는 반드시 던졌어야죠. 근데 그게 좀 아쉽고요. 만약에 동그라미 구간 매수라면 그게 아니라 이 네모 박스 구간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애청자인데 그동안 방송을 제대로 못 들으셨거나 활용을 못 하신 거죠.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탄력이 좋을 경우에는 21선 깨졌을 때 매수하고요. 그보다 조금 밀릴 때는 61선 깨지기 전, 그것도 아니면 120선 깨지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지금 절호의 찬스죠. 왜? 120선 깨졌잖아요. 아주 절호의 찬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일단은 된다는 거죠. 왜? 없는 분들은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그런 식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좀 아쉬운데요. 지금 흐름이 121선이 이탈된 시점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추가 비중 늘리신 이후에 본전 또는 10%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타이거 일렉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155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매일 시청한 덕에 증권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일홀딩스 18,300원에 비중 30% 있는데 걱정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일단 증권주 외에도 제일홀딩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일홀딩스는 16,650원이네요. 대표님, 제일홀딩스 지주회사인데 오늘도 2% 넘게 빠졌어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적정 주가로만 본다면 상당히 억울하죠. 79,400원이 적정 주가인데 어쨌든 지금은 시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별은 15% 또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한 덕분에 증권주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다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월요일에 그랬잖아요. 화요일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요일도 약간 위험하다. 그럼 증권주를 어떻게 해야 맞죠? 홀딩하는 게 맞나요? 던지는 게 맞나요? 당연히 던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매수 사인 냈습니다. 다시 재매수할 때는 하더라도 왜? 저는 저점 매수 시켰기 때문에 던져도 손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약 10% 정도 평가액 내고 그냥 던져버렸는데 시향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는 수익을 내셨고 일단 제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할인그룹 지주회사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 15% 본전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307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총님 왕팬입니다. 세원물산 매수가 8,400원에 비중 30%인데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세원물산은요. 오늘은 7,400원입니다. 세원물산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네요. 자, 대표님, 세원물산은 8,000원대 했는데 더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 가격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적정 주가가 무려 69,000원짜리예요. 정말 억울하죠. 적정 주가 69,000원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소외주로서 임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모멘텀도 없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중기 보유를 하시고요. 대신 함부로 추가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한 10%에서 15% 정도 더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재질문해 주세요. 다시 질문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일단 중기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손절가를 살짝 지났기 때문에 던지긴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추가하기는 위험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올라가면 재질문하지 마시고요. 떨어지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원물산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부족 때문에 지금 좀 주춤주춤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중기 보유 이후에 추가 하락 시 재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7551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늘 감사합니다. LG디스플레이를 매수가 31,000원에 비중 15% 보유 중인 직장인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LG디스플레이는 어제장에도 분석을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은요. 31,550원입니다. 그래도 수익 구간에 계세요. 대표님, LG디스플레이를 지금 보유 중인 직장인 관점에서 진단 부탁드리라는 문자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본전 또는 플러스 5% 수익 매도 하시고,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직장인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왜 이걸 보여드렸냐? 자, 제가 뭐라고 전망했죠? 이때 2310선 안 깨집니다. 반등 나올 겁니다 그랬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월요일에. 자,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 시황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목 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매매하시면서 가볍게 한두 개 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황 읽어드린 걸 참고하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걸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와 그리고 인버스 말씀해 주셨는데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제 코스피 200 그 지수의 약 2배 유동성을 지니는 그런 원칙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렸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본전 또는 수익 5% 짧게 보시라라는 전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 7970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강연에 참석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동성 화인텍 매수가 5,130원에 비중 20%인데 진단 부탁드려요. 문자 주셨습니다. 저희 강연에 오셨던 분인가 봐요. 동성 화인텍은 오늘 5,120원입니다. 대표님, 동성 화인텍은 오늘 하루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 또는 관망. 무슨 얘기냐? 지금 거의 가격이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재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5일선 전후 정도에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한 손절가 10% 적용해 주면 되겠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거의 본전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일단 던지세요. 왜? 이거 계속 추세 하락형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5일선 전후에서 재매수 하시고 손절가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매수 하라는 게 아니라 재매수 할 수도 있고 관망할 수도 있죠. 지수가 만약에 불안하다. 그럼 관망하는 게 낫겠죠. 왜?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추세가 망가졌던 종목이라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연에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또 가을에도 강연을 하니까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동성 화인텍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움직여요. 오늘은 5일선에서 위쪽으로 마감이 됐는데 5일선 이탈 이후에 또 매수 접근을 말씀을 해주셨고 본전 매도 후 재매수의 관점 또는 관망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695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예림당을 1,450원에 매수를 했는데 계속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손절해야 될지 보유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만원대 매수하셨는데 오늘 가격은 8,530원이네요. 대표님, 이렇게 지금 한 20% 정도가 떨어졌을 때 손절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시적인 추가 후에 본전 매도 또는 마이너스 15% 손절해달라 설명드렸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1,450원이면 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매수 잘못했다고 제가 야단치긴 좀 무리가 있어요. 왜? 상승 추세형 종목 맞죠? 그 다음에 21선 깨졌잖아요. 자, 여기부터 상승 추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61선이 120선 돌파하고 나서 움직일 때, 계속 올라갈 때, 이게 상승 추세예요. 파란색이 60일이고 빨간색이 12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 아래에서 매수한 건 좋았는데 손절 원칙을 안 지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3단계가 있잖아요. 상승추세형 종목 21선 아래에서 매수하거나 그게 아니면 61선 깨지기 전에 매수하거나, 이거 파란색 61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120선 깨고 나서 매수하자. 지금이 적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종목의 탄력도라든가 지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좀 운이 없는 건데 잘못한 매수는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단기나 단타 정도는 가볍게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림당은 지금 가격대가 좀 매수 접근 가격대네요. 일시적인 추가 비중 후에 본전 매도 또는 15% 손절 가격 꼭 잘 지켜서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문자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문자는 838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ST생명과학을 15,000원에 비중 50%인데 너무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향후 반등의 기회 올까요? 문자 주셨어요. 지금 ST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9,300원이네요. 대표님, 일단 손절은 기회가 지나간 것 같고 상당폭의 손실권인데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또 한 번 걸렸네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무슨 얘기예요? 반등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락하면 다시 질문하시기 바라겠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15,000원에 여기서 매수하셨습니다. 일단 결과를 떠나서 무조건 잘못된 매수예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배팅한 거예요. 그리고 손절도 안 하고 여기까지 계속 끌고 간 거예요. 거의 지금 마이너스 40%입니다. 이분은 지금 뭔가 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위로받고 싶고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도움이 안 됩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그저 도닥거려주고 언젠가 본전 온다 그러고 매수 홀딩 하라 그러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 그렇게 안 해요. 그게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야단을 맞아야 되죠. 앞으로는 이렇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손절가 반드시 지켜주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종목이 다시 수익 났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50이 된다. 그럼 다시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맞게 추가하라 그러던가 그 가격마저 그냥 손절하라고 얘기한다가 그때 얘기할 테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나마 다행스럽다면 오늘 좀 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서울경제 TV 시청자의 약 90%는 초보자라고요. 경력이 1년이든 10년이든 초보자예요. 상담한 결과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방송 매일같이 보시면서 최소한 교육을 좀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복합적인 교육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작은 팁이라도 계속 모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보신 분들, 돈이 별로 없어서 소액 투자밖에 안 된 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기댈 데가 없어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그거는 여러분께 책임져 드리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매일같이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마음이 정말 먼저인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ST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반등 기회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이 가격에서 더욱더 하락하면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5760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방송 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 초보자입니다. 성우 하이텍을 7,200원에 비중 35%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상우 하이텍 오늘 6,010원에 마감이 됐네요. 지금 이분도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대표님, 일단 주식 초보자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매수 가격이나 대응이 딱 초보자가 맞아요. 일시적인 추가 후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15% 손절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말 그대로 매수 당시는 어때요? 최저점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저가 갱신할 때 매수한 거죠. 근데 제가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상승 추세일 때는 예측 매매가 가능하다. 근데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확인 매매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떠나서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찍고 딱 반등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대충 조정받을 때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네오박스 가격은 어떻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잖아요. 전쟁이 점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거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방송 내용 다시 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하락하는 추세는 어떻게 한다? 확인 매매가 정석이고요. 상승 추세형의 종목이 살짝 조정받을 때 그때는 예측 매매해도 된다. 그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시는데 하락에서는 확인 그리고 상승은 예측 매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도 확인합니다. 마지막 문자는요. 2493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대표님 오리온 매수가 91,000원 비중 38%인데 중기 보유 예정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거든요. 자, 마지막 문자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리온 같은데요. 중기 보유 의견이네요. 지금 수익권에 계시고요.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일단 지금 수익이니까 매도하세요. 그리고 재매수를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재매수 고민은 뭐 이걸 얼마에 살까 다시 그걸 고민해보자 그런 뜻이고요. 현재는 중기 보유는 반대합니다. 왜? 시황이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량주라 그래도요. 지수 꺾이면은 거의 같이 꺾입니다. 그래서 시황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중기 보유한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은 좀 매도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 지금 수익권에 계시니까요. 매도 후 재매수 고민해보고 또 현재는 중기 보유에 대한 의견을 반대한다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다양하게 도와드렸는데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무료 방송도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시고 주말에 들어오셔서 좋은 의견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